언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어 외국어 학습사전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재단에서는 한국어 기초어휘 학습사전을 9개 언어별 자료로 제작을 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국어원의 한국어 기초사전의 어휘 중에서 초급과 중급어휘 5천여 개를 뽑아서 이북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 표제어와 뜻풀이에 외국어 대응어와 번역을 붙였고, 대표 용례에도 번역을 붙였고, 그 다음에 QR코드로 발음을 들려주고 있는데, 한국어 기초사전에 비해 용례 수가 적고 형태정보나 문형정보, 관련어 정보 등이 없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세종한국어 어휘 학습 앱, 그 초중급 학습 앱을 개발해서 약 4,700여 개의 어휘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이 두 사전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조금 다른 양식과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비슷한 아쉬운 점도 같이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뜻풀이 부분입니다. 두 사전의 표제어의 숙달도 등급 표시와 뜻풀이의 내용은 동일한데요. 많은 경우 뜻풀이에 사용된 어휘 수준이 표제어의 등급 수준을 훨씬 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급 어휘인 가게의 뜻풀이가 작은 규모로 물건을 펼쳐놓고 파는 집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고, 구두의 뜻풀이는 정장을 입었을 때 신는 가죽, 비닐 등으로 만든 신발로 풀이되어 있는데, 이 풀이말로 쓰인 규모나 펼치다, 정장 등은 표제어인 그 가게나 그 구두의 등급 수준보다 훨씬 높은 그런 어휘들이죠. 물론 모든 표제어의 뜻풀이를, 특히 초급 어휘의 뜻풀이는 초급 수준의 어휘만 사용해서 다 기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사전의 뜻풀이와 거의 차이가 없는 뜻풀이는 한국어의 교수와 학습을 위한 사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으로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예문의 경우에도 비슷한 아쉬운 점이 확인이 되는데요. 초급 수준 표제어의 예문으로 제시된 문장들이 중급 이상의 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발견됩니다. 예컨대 기초어휘인 학교에서 제시된 용례들을 보면 학교를 설립하다, 학교를 세우다가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초급 어휘인 결혼의 용례로 사기 결혼과 결혼 1주년이 가장 앞서 제시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제시된 문장 수준으로 보면 언니는 형부와 7년 동안의 긴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이런 문장이 이제 예문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초급 수준에 맞지 않는 용례가 많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제 말뭉치를 기반으로 편찬한 사전의 특징으로 짐작은 되는데요. 국어사전과 달리 한국어 학습사전에서는 용례와 예문의 적절성이 더욱 중요하므로 등급 수준을 고려한 용례의 선정과 변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분적인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 기초사전과 이를 근간으로 한 한국어 기초어휘 학습사전은 실제 한국어 교수학습 현장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기관이 표준국어 대사전을 편찬 보급한 것이 민간의 국어사전 편찬을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사전 편찬에서의 국가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사전의 편찬에서 더욱 필요한데, KSL 학습자나 다문화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 등의 한국어 교수학습용 사전은 개발 편찬 비용에 비해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민간이 주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수목적 한국어 학습을 위한 어휘 자료집은 일부 간행되기도 했지만 사전이라기보다는 학습지나 어휘집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 뜻풀이나 용례 등의 내용도 기존 사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사전, 그 중에서도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사전은 좀 더 체계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KSL 학습자를 위한 사전 등은 표제어의 선정에서부터 기존 사전과 차별화되어야 하며, 기존 사전에 없는 표현, 예를 들면 그 단순한 합성성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구형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표제어를 올리는 등의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동사 형용사의 어미 활용 사전도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기초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편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민간에서 간행한 어미 활용 사전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 2어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은 말뭉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활용형의 제시나 예문에 아니라서 활용형의 제시나 예문의 제시가 실질적이지 않은 아쉬움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모 화자에게는 필요가 크지 않지만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 교수 학습을 위한 새로운 다이어 사전의 간행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사전의 다이어들에 대한 가치 부여를 새롭게 해서 한국어 학습자가 실제 한국어를 표현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 단어 안에서의 의미와 의미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 사전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생각나는 것 중심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아쉬운 점과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부족하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97페이지고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국어 사전의 측면에서 본 국어 정책인데 이미 우리가 훌륭한 사전들을 나라에서 만들어서 지금 배포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도를 높이느냐에 대해서 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가 주도한 편찬 사업은 1993년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벌써 30년이나 되었습니다. 일단은 표준국어 대사전 1권이 이제 99년에 나왔고 현재는 표준국어 대사전, 우리말쌤, 한국어 기초사전, 그리고 한국 수어사전까지 특히 또 박석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외국어 학습사전 11조까지 우리 국내외 한국어 그러니까 모호하자 그리고 외국어 학습자 모두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 주도의 언어사전을 이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기획 발표에서 그 정희창 선생님 팀에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작업을 하고 계시고 또 강인하 선생님께서 기초사전을 다시 그 업데이트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말쌤은 계속해서 표현 표기 감수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 국어원에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국어 사전에 대해서도 이 유수의 사전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언어 정보가 사전에 없다거나 또 궁금하게 여기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포털에서 제공하는 국어 사전이 또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의 경우 국어사전에서 제시하는 표제어 수가 제가 이 글을 썼을 당시에 190만 개, 약 200만 개 가까이 표제어를 지금 제공하고 있으며 또 반면에 그 네이버의 오픈 프로에 우리말 관련된 사전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학 사전에서 표제어가 이만큼 많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사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존에 없는 정보를 쌓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는 이제 우리말 어원사전, 어원 정보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체계적으로 편찬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또 공공용어, 특히 널리 쓰는 전문 용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용어 구축 시스템을 갖추고 지금 실제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부 다 네, 전문가들인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교열, 그다음에 집필하고 교열하고 감수하고 검증을 받고 그런 다음에 시범 운행해서 또 수정 보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네, 앞에서 챗 GPT를 보셨지만 정말 날로 빠르게 변하고 클로바 X에다가 새로운 또 서비스가 시작돼서 대기를 눌렀는데요.
우리의 이 디지털 환경은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데 더 좋거나 더 신뢰할 만한 정보가 나오기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할 방안은 이미 전문가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우리말에 대한 언어 정보나 용어 정보나 백과 정보들이 굉장히 곳곳에 숨어 있는데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좋은 자원들을 다 찾아서 이걸 한눈에 잘 볼 수 있는 어떤 허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의 방향은 첫 번째는 기존의 어휘 자원의 목록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민간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국가 정부 그다음에 여러 그 출연연 기관들에서 많은 훌륭한 용어 사전이나 백과들을 만들었고 또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느 팀에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새로 만들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있는 곳에 가서 찾아보고 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잘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국립국어원밖에 없어서 일단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말쌤은 개방형 지식사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말쌤은 지식사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언어사전의 확장판입니다. 그리고 규범 표기에 대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표준국어 대사전과 크게 다르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말쌤 자체의 어떤 정체성을 좀 지식을 확인하거나 또 지식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으로 좀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온갖 어휘가 그 안에 지금 170만 개가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표제어의 앞으로 국어원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이전 국어사전도 들어가겠고 어원사전도 들어가고 북한어도 들어갈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만든 용어 지식이나 백과 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민속 그 박물관에 보면 민속 대백과사전이 있는데요. 전체 이름은 백과사전이지만 사실은 거기 가면 일상 관훈상제부터 민속 연희, 민속 문학, 민속 종교 모든 분야들을 쪼개어서 다 필요한 사람이 그것만 찾아볼 수 있도록 큐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씀 자체가 그 170만 개가 언어 정보만이 아니라 온갖 용어와 백과적인 표제어들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쪼개어서 보여주거나 쪼개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하면 어떨까.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사전이 이런 쓸모가 있겠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 편의 제고는 사실은 사전에 대한 서비스는 굉장히 지금 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되고 있는데 사전과 연관된 언어 지식이나 언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데 그거 자체를 쉽게 다운로드 받거나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을 좀 수월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특히 매번 여러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데 말뭉치를 좀 쉽게 신청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 사전에 대한 로그인이 모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 회원가입을 할 필요 없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 자료들도 좀 쉽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표준국어 대사전은 정말 온갖 곳에서 쓰지만 가장 또 비난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사전이 있었네라는 거를 더 많이 알려주는 그런 행사들이나 그런 시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매번 구글 트렌드 2024년 트렌드 이런 거 발표할 때 도대체 우리 국민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와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찾았는지 이런 거 궁금한데 그걸 안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사전을 여러 군데서 쓰는데 이게 국어원 자체의 노력으로 홍보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문체부 기관 그다음에 여타의 그 외교
부서들하고 같이 활용해 손을 잡고 사전의 장점을 알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내용을 짧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그 사용자 중심 사전의 국어 정책의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받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어 정보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데이터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참여했던 조그마한 사전 편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략하게 이제 다 읽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제가 이제 사용자 중심 사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우리가 사전학 연구 이사님들도 계시고 사전학 분야에 대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여러 사전학 분야에서도 사용자나 사전 사용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주제로도 이런 걸 좀 삼아보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이제 우리말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 우리말쌤과 이제 현재 우리말쌤이 115만 표제어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사전이 이제 국민 참여형 사전이 되었고 굉장히 많은 어휘들 특히 요즘 이제 사전을 많이 우리말쌤을 제가 찾아보는 이유는 뭐 신조어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그 신조어력이 떨어지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신조어까지 다양한 줄임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사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규범하고 관련돼서는 여러 방언형이나 구어형을 그대로 어떤 규범의 평가를 내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방언형이다, 구어형이다 이렇게 올리고 있고 외래어 표기에 관해서만 좀 규범 표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을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 이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할 텐데 사전 편찬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특정 사용자 집단을 위한 사전이라면 특별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언어정보연구원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에 한 일이 초등사전을 만들기 위한 동화책 말뭉치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들이 국가 사업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특히 이제 큰 사이즈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니아나 국어원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말뭉치들이 직접적인 사전 편찬에 이용되는 것은 아직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요. 그래서 이제 사전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그런 힌트를 엿볼 수 있는 플랫폼이 네이버 오픈 사전 프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다양한 사전들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그리고 자신이 역량을 발휘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6천여 종의 사전이 현재 한 425만 정도의 표제어 전체 토탈로 했을 때 그 정도의 표제어가 현재 기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참여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전 중에 하나가 이 중에서 이제 KNU 한국어 일상 표현 사전인데요. 네이버의 지원을 받아서 3,400여 개의 표제어를 기술을 하였는데 우리말쌤에 이제 표제어가 아까 115만 개가 올라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37만 정도가 구표제어입니다. 근데 이 구표제어에는 대부분 이제 명사 꼴에 고유명이나 전문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새롭게 추가된 관용구 같은 것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KNU 사전의 경우는 3,400여 개의 표제어를 기술을 하였는데 이 기존에 포함 사전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새로운 관용구들을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주로 그러한 표제어들을 수집을 한 것입니다. 이 사전 편찬에서 표제어의 추출과 기술이 이제 말뭉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 사전에 올라가 있지 않은 관용구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말뭉치를 더 새로운,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를 포함한 말뭉치를 이제 수집을 그 바탕으로 해서 그 말뭉치를 그 사전을 만들면 좋겠지만 사실 그 글에 대한 업데이트 외에도 구어 표현을 찾기 위한 구어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드라마 말뭉치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참고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직관이나 그리고 다양한 언어학적 기준, 그리고 말뭉치 보조 자료로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어떤 말뭉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이제 표제어들을 이제 보시면 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제 특정 화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표제어라든지, 아니면 그 사전에 올라가 있지 않은 일상어들을 그리고 통속어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에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단위는 우리가 그 멀티워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다어기 표현들로서 이 표현들이 이제 그 구문 분석이나 기계 번역 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어휘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딥러닝 기술 등에 의해서 기계 번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지만 이런 그 새롭게 표현된 만들어진 구나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인사말 같은 데서 특정한 화행에서 그 관습적으로 쓰이는 그런 표현들, 예를 들면 뭐 물이 좋다라는 그 신조어라든지, 아니면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인사말 같은 거를 우리가 기계 번역을 시켜 보면 직접적인 번역으로 표현을 돼서 굉장히 번역에 그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그 통속어나 속된 말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격식적인 그런 그 문체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말들이 왜 그 기존 사전에 쓸리지 않았는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전의 어떤 품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규범에 이제 억누려서 이런 통속어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사전에 실리지 않은, 그리고 이제 이 요즘에 그 언어 매체 채널들이 다양해지면서 뭐 인터넷이나 SNS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변이형들이 사용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 사전에 실리지 않은 것을 저희가 수집해서 이 KNU 사전에 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 자원이 이제 한 곳에서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국 이제 이런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그 보조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참여했던 사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세 분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시간도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에서 1분밖에 없어서 저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복된 것들은 다 빼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집 92쪽에 보면은 3번에 언어사전과 백과사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독일어 사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독일어 사전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세마지올로지컬하고 그 오노마지올로지컬, 제가 지금 의미론적 또는 표현론적이라고 간단하게 번역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 영역을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마구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넘나들 수 있는 의미론적인 부분 정보와 표현론적인 정보가 마음껏 넘나드는 그런 사전 구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요. 최근에 우리말 쌤 보니까 약간 그 과거에 비해서 더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이 연결이 촘촘하게 접근 구조, 검색 경로가 조금 더 다양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 자원 접근을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 국립국어원의 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코퍼스 분석을 하려고 이 코퍼스를 요청을 했는데 신청 사유를 써라고 해서 2번 거절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독일의 경우에는 데모 버전은 그냥 누구나 로그인 없이 그냥 받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런 의미에서 데모 버전을 좀 널리 좀 다운로드 받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그 사전과 사용자라는 주제로 오늘 유익한 그런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한테 많이 감사하다고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녁 식사에 참여해 주셔서 같이 못 나눈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당 안내 기타는 총무 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6시부터 그 촌놈 숯불 닭갈비 양대점이라는 식당에서